성 선수에게 어떤 또 돈을 뜯어내더니 4억. 예. 야, 이 친구는 스케일이 다르네. 류현진 선수에게도 3억 8천을 뜯어냈답니다. 근데 뭐 사실 김하성 선수 야. 할 때 유현진 선수 얘기가 조금 있었거든요. 예. 근데 결국 뭐 아 그래요? 예, 위태위태해서 저는 이제 들리는 소문에 약간 뭐 유현진이 언제 터지냐, 이걸 더 막을 거냐 막 이런 얘기도 좀 많았는데 결국 나오네요. 지난해 3월 류현진에게 폭행을 당했다면서 피해 보상을 요구해서 3억 8천만 원을 이미 받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사연을 보니까 좀 웃겨 이 친구. 보자면 뭐 일단 뭐 그 폭행이라고 하는 게 지난 2022년 초에 제주도에서 했던 술자리, 그때 이제 류현진 선수가 한화 선수라고 같이 네. 제주도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가 봐요. 사비로. 그때 이제 임혜동은 국내 에이전트사 직원으로 류현진의 로드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었고, 운동이 없는 휴식일에 5명이 모여서 호텔방에서 가볍게 술자리를 가졌나 봐요. 당시 코로나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 전이라 5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 자체로 방역수칙 위반이었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제가 좀 얘기를 좀 저도 이제 기사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임혜동 선수가 여기서 술에 취해서 막말을 했대요. 그래서 류현진이 장난으로 곱체를 들고 임혜동의 엉덩이를 때리는 장면이 카메라에 담겼답니다. 류현진은 네 죄를 내가 알렸다. 이제 선배니까 그렇게 장난을 쳤고, 임혜동이 노래를 부르자 그립 부분, 손잡이 부분으로 엉덩이를 쳤답니다. 이때 임혜동은 스스로 자신의 팬티를 내렸고 류현진이 똥침하는 듯한 신용을 했대요. 그러면서 당시 술자리 분위기는 심각하지 않고 장난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다고 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 장면을 상상을 해보면 충분히 장난스럽잖아요. 장난스럽죠. 스스로 팬티를 내려서, 그러니까 이제 똥침, 우리 장난으로 똥침 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술자리고.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 이후에 모 프로야구 선수의 증언에 따르면 이날 이후 임혜동은 술자리 영상을 개인이 소장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상을 보여주고 다녔대요. 자신이 스스로 팬티를 내렸던 그 장면마저도. 그러면서 류현진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이 영상을 이용해서 100억 원은 받아내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답니다. 100억 원은 받아내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대. 그래서 2022년 12월 김하성부터 2억 원을 추가 입금 받았고, 4개월 뒤인 2023년 3월 류현진에게 연락해 술자리 영상을 보내 성적 심이 느껴진다. 그러면서 폭행 및 성폭력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해서 3억 이상을 받아냈답니다. 이 무슨 이 과정이 여튼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제가 기사를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잠깐 보면 어떻게 술자리에서 항상 약간 실수들이 일어나서 선배들이 약간 좀 화가 나는 그런 게 좀 계속 연출이 되네요. 근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유현진은 원래 장난이 심하니까 그걸 이제 장난으로 그냥 성화시켜서 이렇게 한 거고. 그렇다고 정색으로 그렇죠, 꾸짖었다기보다는. 그렇죠. 하석이 같은 경우에 약간 또 화가 났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게 술자리만 하면 약간 분위기가 약간 그런 식으로 흐르네 지금. 그러니까 지가 먼저 막말을 했고 그걸 보고 정색하고 화내기는 좀 그러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렇죠. 그거는 장난이죠 진짜 말 그대로. 조크를 하면서 약간의 경고를 한 거죠. 그렇죠. 좀 과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 스스로 또 팬티를 내렸다며. 그래서 이제 똥침을 나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이 영상으로 100억 원 뜯어낼 수 있다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예. 글쎄 이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임혜동이 누구냐? 96년생입니다. 청량중학교 신일고등학교 졸업한 투수예요. 2015년 8라운드 78순위로 넥센에 입단합니다. 1군 경기에는 한 번도 올라오지 못했어요. 입단 당시 15년에 퓨처스리그에서 7경기 1패 10과 3분의 1이닝 10.45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16년 시즌 이후에 웨이버 공시가 돼서 선수 생활이 그대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로드 매니저를 어떤 경리로 해서 들어가서 이런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거물급 선수들을 다 옆에서 또 케어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거 케어는 하기는 그냥 이걸 정말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이용하고 활용했는 것 같은데. 참. 그래서 또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로드 매니저가 됐느냐. 임혜동이 지난 2021년 12월 김하성에게 2억 원을 뜯어낸 뒤 김하성의 에이전트를 통해 류현진의 한국 로드 매니저를 맡게 됐다. 자, 근데 맡긴 이유가 에이전트사가 임혜동의 입이 무서워서 새 일자리를 줬대요. 야, 이건 진짜 문제인데. 뭔 짓을 할지 몰라서 얘가 요구하는 걸 들어줬다는 얘기예요. 이 기사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미 이 업계에서는 이 친구의 악행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또 접근을 한 거죠. 접근했을 수도 있네요. 예. 일부러 자극을 한 걸 수도 있어. 저희가 미루어 그렇죠. 저희는 지금 그냥 저희들의 생각이에요. 이런 백그라운드를 듣고 보니
일부러 접근해서 일부러 그런 영상을 찍도록 유도를 해서 혹시 한 것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고 야. 상황 자체가 정말 이게 저도 어떻게 해서 저 큰 선수들을 다 했지라고 생각했는데 김하성이야 넥센에서 와. 그 친분으로 또 했을 수 있겠지만 야 돈을 받은 다음에 유현진을 소개시켜달라? 와 이거 조금 이 과정이 좀 안 좋네요. 그러니까 예. 순수한 의도에서 로드 매니저의 역할을 자청했다기보다는 일단 가까운 곳에 접근을 해서 그런 논란거리들을 유도한 이후에 그것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겠다라는 충분히 계획적인 그렇죠. 구상이었다라고도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는 그리고 거예요. 아까도 뭐 100억이라는 단어가 이미 나왔잖아요. 와.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이 단위도 일반인들 봤을 때는 작은 단위가 아니잖아요. 어우. 8억이라는 거를 그런데. 단숨에 떠뒀는데 자기한테는 이제 성이 안 찬 거죠. 사실은 뭐 하성이도 지금 너무나 잘 나가고 있고 유현 선수도 너무나 잘 나가니까 이것과 모자린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명성에 그리고 논란의 중심에 서기 싫어서 돈을 준 거예요, 그냥. 좀 억울함이 있다 그렇죠. 손 치더라도 네. 물론 저희가 정확하게 양측의 입장을 다 들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속단하기 이릅니다만은 있는 것으로 그대로 따르면 어쨌든 논란의 중심에 서기 싫어서 그냥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야 이게 의도가 굉장히 불순한 거예요. 이대로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리고 뭐 말 그대로 한 번 받고 원래 돈을 받았다는 건 합의를 다 봤다는 진짜. 얘기거든요. 예. 합의를 본 이후에 또 이 얘기가 나왔다는 거 더 욕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밖에 없거든요. 안 그러면 양쪽이 이 침묵을 지키면 이 일이 세상 밖으로 나오지는 않죠. 사실은 예. 돈이 건네 갖고 서로가 분명히 돈을 줄 때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합의를 보는 거죠. 그냥 주지는 않잖아요. 네. 이걸 받고 그냥 좀 조용히 해라. 뭐 이런 그렇죠. 정도로 다 끝내는 건데 이게 참- 너무한데? 라플님께서 계획적으로 로드 매니저 접근. 김수영님께서 아주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정수건보다 더한 사람임. 임혜동이라 지금 그래. 하기야 지금 수건이도 약간 지금 계속 수건이 얘기도 많은데 아니 이 친구가 96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임혜동하고 정수건을 붙여두고 싶대요. 아니 어디서 이렇게 못된 걸 배웠지? 세상 너무 쉽게 사는 거죠. 그렇죠. 쉽게 사는 거죠. 예, 야, 이게 이뻐라. 주변에 뭐 잘 나가고 잘 이렇게 정말 이렇게 크게 노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가 거기서 휩쓸려서 같이 놀다 보니까 약간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아니 이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건 아주 죄질이 나쁜 거야. 이게 팩트라면. 그렇죠. 이게 정말 경찰에서도 밝혀지겠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식적으로 봐도 이거는 뭐 합의를 본 이후에 또 장난을 치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거는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러니까 사람 간의 신뢰감이 떨어지고 서로 못 믿게 불신의 시대란 말이죠. 이렇게 그렇죠. 되면. 원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뭐야, 뭐 진짜. 어떤 약간 사회적으로도 뭐 회장이나 국회의원들은 그 운전기사한테 항상 좀 말 조심해야 당하잖아요. 되고요. 일단 그리고 뭐 계약서 이런 걸 떠나서 인간이 인간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야 이거는 하여튼 제가 보기엔 법으로 아주 엄히 다스려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예, 이게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계속 되풀이 되지 않으려면 항상 선수들이 조금 마지막에 피하거든요, 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부딪힌 거잖아요. 하성이도 용기 내서 뭐 얘기를 한 거고 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으니까 결국은 세상 밖으로 끄집어냈는데 좀 명확하게 해서 정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죄와 벌을 좀 명확하게 해야 다음부터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간에 대한 순수한 의도를 이런 식으로 배신하는 자는요 지옥도 아까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타 죽어야 돼. 진짜 타 죽어야 되고요. 더 센 얘기 하고 싶은데 내가 참는다. 이게 아무튼 같은 또 야구했던 선후배고 참 같이 유니폼을 그런 줄 입었던 알아야지. 사람으로서 좀 정말 많이 아쉽네요. 이건 진짜 아이고야. 아이 입에 담기도 싫다. 패스 이놈 쓰레기. 이놈 새끼 아주 세상이 만만해 보이지 아주 이놈 새끼 아주. 그러니까 수사해보라고 피해자 됐을 것 한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큰 사람 두 명한테 붙어서 그냥 계속해서 돈 나올 만한 곳에서 돈을 한번 받았고 받았기 때문에 더 나올 수 있다는 약간 원래 그 뉴스에 봐도 그렇잖아요. 사기를 칠 때 한 사람한테 쳐서 돈이 나오면 그 사람을 굉장히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사례가 많잖아요.